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고 실제로 첫 경기에 직접 가서 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는 그 위에 9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대만에서 9천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9천 마일이고 그들은 90마일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약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죠. 자유를 원하지만 여러 면에서 우린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들은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한 겁니다. 그들은 상상 못할 일을 저질렀죠. 우리에겐 언론의 자유가 되나요? 글쎄요. 어쨌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는. 저는 미국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게 바로 슬로건이죠. 마가. 이제는 하나의 아마 이 나라에서 아니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인류 역사상 정치적으로 이런 슬로건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미국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 나온 게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미국 우선한 적 없죠. 정치권은 미국을 늘 뒷전으로 둡니다. 바이든도 미국을 뒷전으로 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나라가 어느 때보다 분열된 것 같은데 통합을 위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문제도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히 조화로웠죠. 평생 연락 없던 사람들에게서도 전화가 왔고 그들은 저와 만나고 싶어요. 화강암이 녹아버린 겁니다. 하염방사기로 화강암을 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엄청난 힘, 엄청난 열, 엄청난 파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정말 병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일 중 하나, 그리고 실제로 했을 일은 모든 핵을 제거하는 것, 모든 핵을 비핵화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없애야 하니까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그랬을 겁니다. 푸틴과도 논의했는데 그는 그 구상을 매우 반겼죠. 핵무기를 없앤다고 뭐가 달라져? 그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비핵화, 즉 실제로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너무 파괴적이야. 그것들은 정말 나빠요. 정말 위험해요. 3차 세계대전은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 될 겁니다. 그 무기들 때문이죠. 전차들이 서로를 향해 쏘는 그런 전쟁은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며칠 전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고 방송도 잘 마쳤어요. 대화도 많이 나누는데 그분도 맞다며 동의했습니다. 뭐가 더 나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300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급진 좌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도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내가 무슨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그에게 말했죠. 절대 안 일어날 거예요. 잊지 마세요. 파이프라인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바이든이 들어와 승인한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노드스트림이. 제가 나오기 전에 노드스트림에 대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과 유럽행 파이프라인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독일에 왜 이러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그 러시아와 전쟁이 벌어진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항복의 흰 깃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항복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랜 세월 전쟁을 치렀던 러시아를 통해 에너지의 80%를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의 위력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두 곳, 히로시마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도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파괴, 그 위력을 보고 그 힘을 500배로 곱하면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약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무능합니다. 이런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리더들 뿐입니다.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무능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인플레이션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저렴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에너지 자립을 이뤘고 곧 에너지 지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유럽과 전 세계에 에너지를 팔았을 겁니다. 제가 떠날 때 우린 더 성장했고 가스와 석유 분야에서 세계 1위였습니다. 우린 전략 비축유를 채웠습니다. 바이든은 제가 채우던 비축유를 가져가 최저 수준으로 비웠습니다. 그 비축유는 전쟁용이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선거에서 좋아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공급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공급망 문제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뭔가를 주문하면 그냥 받는 거였죠. 이제는 뭔가를 주문하면 몇 년 동안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몇 년, 쫓아다니는 제3세계 국가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그게 바로 제3세계 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전직 지도자들을 쫓아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죠. 저는 아무 일도 아닌 일, 예를 들어 박스 사기 같은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뉴욕의 지방검사와 뉴욕의 법무장관이 내가 트럼프를 잡겠다고 공약하며 선거운동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바이든이 심각하게 잘못한 일들로 저를 조사합니다. 그는 법을 어겼어요. 세계에 있는 모든 법, 모든 규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어겼습니다.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선거 개입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다들 그걸 보죠. 그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분명히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이 발표됐을 때 제 지지율이 올랐어요. 제 지지율을 보십시오. 바이든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당신을 계속 조사하려들 뿐입니다. 만약 제가 여론조사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면 첫째로 저를 방송에 내보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당신이 취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가 여론조사에서 성적이 안 좋았다면 조사도 없었을 거예요.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혹은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그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거.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놀랍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어요. 당신이 했던 일 중 하나는 세계 정상들과 특히 김정은과 그렇게 잘 지냈던 거예요. 저는 그랬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신비로운, 배트맨.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라요. 김정은은 대체 누구일까요? 우선 그는 매우 똑똑하고 매우 교활하며 매우 무자비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왜 그렇게 똑똑하죠? 글쎄요. 유전적으로 꽤 똑똑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는 불과 23살의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상속처럼 보일지라도 이곳은 똑똑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죠.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이 나라를 물려받아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장군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군대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권력을 장악했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그는 그 나라의 진짜 우두머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아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 오바마가 계속 대통령이었거나 부정직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는 핵전쟁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핵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정말로요. 그랬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땐 정말 험악했죠. 작은 로켓맨과 서로 욕을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는 내 책상 위 빨간 버튼은 아주 강력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내 버튼이 당신 것보다 더 크고 실제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풀었죠? 로켓맨, 거긴 대형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린 참 많았죠. 그와 있을 때 로켓맨이란 노래 들어봤냐고 물었죠. 그는 계속 아니라고 그랬죠. 엘튼 존을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더군요. 제법 유명한 로켓맨 노래를 줬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거든요. 그건 하나의 나라죠. 잠깐 그에게 뭘 줬다고요? 그에게 줬어요. 테이프요. 그러니까 바이닐 같은 건가요? 솔직히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녹음기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저는 그것 떼세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깎아냈죠. 아마도 그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짜 뉴스 언론은 그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했다고 하죠. 며칠 전에 저는 터키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강력하게 통치합니다. 그는 거의 15억 명에 가까운 인구를 다스리죠. 15억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그는 지금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최고 수준에 있죠. 다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쪽만 빼고요. 그는 지금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최고였던 적도 없지만 지금은 정말 아니네. 이제 그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은 사납고 무자비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쓰러뜨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당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했어요. 도대체 티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그 일에 대해 말한 거 그거 알아요? 이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언론의 자유 또 하나 없습니다. 그건 언론의 자유가 없는 정말 놀라운 형태예요. 그들은 그를 쓰러뜨렸어요. 무슨 이유로요? 그가 트럼프를 좋아해서요? 그래요. 거의 맞아요. 그게 바로 제가 계속 말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길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 다시 되찾을 거예요. 이 나라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단결된 적은 없었어요. 저도 동의해요.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저를 공격하는 건 제가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을 대변 안 했다면 그들은 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공격하는 건 제가 국민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선거는 정말 대단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은 2016년이 이 나라 정치에서 아마 가장 큰 사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는 제가 지지해서 당선시킨 사람이죠. 지지율 3%로 가망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 질 뻔한 걸 제가 지지했죠. 중요한 노래 한 버전이었죠. 제6 수감자들이 부른 건데 그들은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이 외계인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그곳 말인가요? 저는 거기 안 가봤어. 쇼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요. 장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당시 관대한 편지를 남겼다는데 그 내용을 조금 공개 가능하신가요? 네, 썼어요. 네,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전통이죠. 퇴임할 때 후임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 아니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편지를 썼어요. 제 말은 그가 원한다면 공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좋은 편지였어요. 저도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좋은 편지를 받았거든요. 감사해요. 자, 끝내시죠. 정말 고마워요. 집회 가서 당신 연설 볼게요. 무대에 꼭 모시고 싶어요. 저희도 뵙고 싶어요. 그 방에서 가장 중요해질 겁니다. 이분들이 정계 거물들이시죠. 제가 얼마나 늦었는지 상상 못 하실 겁니다. 서두르지도 않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